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자의 구성 입자, 전자의 발견 이거 있죠. 이게 시대별 그 다음에 전자 발견, 양성자, 중성자 등 굉장히 발견된 사례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특징들과 어떻게 해서 발견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암기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자의 발견부터 보겠습니다. 음극선 보시면은 쿠룩스라는 사람이 방정관에, 이게 방정관입니다. 방정관에 높은 전압을 걸었을 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르는 빛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죠. 그걸 발견한 걸 음극선이라고 하고, 이 음극선의 발견으로 인해 전자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음극선 실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톰슨이라는 사람이 음극선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성질들을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이 성질들에 대해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처음, 음극선의 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면 그림자가 생긴다. 이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음극선이 직진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음극선의 진로에 바람개비를 설치하면 바람개비가 회전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회전하는 거를 통해서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장에서 음극선이 플러스 극 쪽으로 휜다라는 것은 당연히 음극선 자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얘기한 이 성질 세 가지가 바로 전자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톰슨의 원자 모형이라고 나와 있죠. 원자 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원자 모형과 시대별로 이게 어떻게 그 원자 모형이 생겼는지 그리고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꽤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모형에 대해서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원자 핵의 발견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두가 알다시피 그릴 때 원자 핵을 그리고 전자 이렇게 그려주는 형식으로 그리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원자 핵인 겁니다. 원자 핵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금박이 있는데 플러스 전하를 띤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은 금박을 이렇게 계속 통과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극히 일부의 알파 입자가 크게 휘어지거나 튕겨 나왔습니다. 휘어지거나 튕겨 나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원자 중심의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이게 두 번째, 크기가 매우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매우 작은, 이게 세 번째, 크기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걸 바로 원자 핵이라고 하죠. 음극선의 성질 이렇게 세 개를 외웠듯이 원자 핵의 성질 세 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 모형도 역시 나와야겠죠.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인 거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원자 핵은 아시다시피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뉩니다. 양성자는 상대적 질량을 1이라고 했을 때 중성자 역시 상대적 질량이 1이에요. 근데 전자의 질량은 굉장히 작죠.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질량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인 거 알 수 있잖아요. 전하량이 그래서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전자는 마이너스가 앞에 붙겠죠.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성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양성자는 중성자와 함께 원자 핵을 이루는 입자라고 나와 있고요. 원소에 따라서 그 수가 다르다고 합니다. 같은 원소의 원자는 양성자 수가 같으며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질소 이런 식으로 적을 때 이게 질소가 7번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원자 번호가 7, 그리고 이 뜻은 바로 양성자 수가 7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플러스로 해서 중성자 수도 7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4라는 숫자가 바로 질량수인데,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기 때문이죠. 질량수가 14인데 양성자 수가 7개면 당연히 중성자 수가 7개라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원자핵 표시 나와 있습니다.
원자 번호라고 나와 있고, 원자의 종류는 원자핵 속의 양성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로 정하며 원소 기호의 위쪽 아래에 표시한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질량수 역시 방금 설명을 드린 내용이죠. 다음은 동위원소 개념이 나와 있어요. 동위원소라는 거는 양성자 수는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자 번호가 같겠죠. 하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수소가 있죠. 여기서는 중성자 수가 0개겠죠. 여기서는 1개고 여기서는 2개겠죠. 이렇게 양성자 수가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가 다른 원소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바로 동위원소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평균 원자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다음은 평균 원자량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값으로 나타낸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염소라는 그 기체가 있다고 봤을 때 질량수가 35인 원소와 37인 염소가 있습니다. 근데 자연계에 얘가 75%, 얘가 25%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얘네 둘의 평균 원자량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35 곱하기 75%니까 4분의 3 더하기 37 곱하기 4분의 1 이런 거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쉽게 구하자면은 이걸 계산하면 35.5가 나올 겁니다. 아마. 자, 4분의 3이고 4분의 1이죠. 그러면은 4칸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4칸으로 나누려면 3개를 그어야 되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35가 질량수인 염소, 여기가 37이 질량수인 원소라고 보겠습니다. 얘가 4분의 3 존재하고 얘가 4분의 1 존재해요. 그러면 존재하는 거는 3대 1이지만 당연히 35의 평균 원자량이 더 가까워야겠죠. 존재하는 것은 3대 1 하지만 평균 원자량은 1대 3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평균 원자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총 4칸이 있는데 2니까 한 칸당 0.5겠죠. 따라서 여기가 바로 35.5다. 이렇게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방법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음극선의 진로에 장애물을 설치했을 때 그림자가 생긴다 했어요. 그림자가 생기면은 성질이 직진이라고 말씀드렸죠. 2번 전기장에서 음극선의 진로가 플러스 극 쪽으로 휘는 것은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3번째 톰슨 음극선 실험을 한 사람이죠.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분포된 공 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박혀있는 원자 모형을 제안한 거겠죠. 다음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했죠. 죄송합니다. 원자 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와 질량이 거의 같으며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는 중성자죠. 6번 양성자와 무엇은 전하량의 크기가 같은데 부호 반대다. 이거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과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기억하시죠? 전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삼중수소죠. 이거 동위원소 할 때 방금 봤습니다. 양성자 수는 1, 원자 번호니까. 중성자 수는 3-1 해서 2. 전자 수는 양성자 수와 같아야 되죠.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원자에서 중성자 수는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를 깬 이 개수겠죠. 동위원소는 중성자 수가 다르다죠. 무엇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낸 원자량, 평균 원자량이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염소는 이렇게 두 가지래요. 각각의 원자량이 35, 37입니다. 평균 원자량이 35.5. 자, 이거 방금 전에 제가 예시 든 거랑 똑같죠.
35, 37인데 여기에 존재하는 걸로 보아 존재 비율은 당연히 얘가 얘보다 크겠다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 나타낸 것이다. 이 실험을 통해 발견한 입자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했죠. 발견된 입자 바로 전자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원자 핵입니다. 전자 아니죠. 마이너스 전하를 떼는 거 맞고, 원자 핵을 구성하는 거는 틀리죠. 원자 핵을 구성하는 거는 오직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아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알루미늄 이온이 나와 있어요. 이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양성자 수는 13 맞죠? 중성자 수는 27-13에서 14 맞죠? 전자수입니다. 이온이죠. 원래 전자는 13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양이온은 전자를 1초 3 플러스니까 3개를 잃을 겁니다. 그럼 10개 해서 디귿복이 맞아서 답은 5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전하를 띤 입자인가 아니오가 중성자가 들어가겠고, 원자핵의 구성 입자인가 당연히 양성자가 들어가겠고, 니은에는 남은 전자가 들어가겠죠. 입자 한 개의 질량은 니은 전자가 중성자보다 크다? 말도 안 되죠. 전자는 거의 질량이 없다고 했습니다. He, 헬륨 2, 3 포함된 입자 수는 기억과 니은이 같네요. 양성자 2개, 전자 2개니까 당연히 같겠죠. 다음과 같은 원자에 포함된 입자 수는 기억, 양성자 수는 11개, 디귿, 중성자 수는 23-11에서 12개, 기억이 디귿보다 크다는 틀리게 돼서 답은 2번이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자 또는 이온, 가부터 달의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가부터 다 중 이온은 한 가지이며 이거와는 양성자, 중성자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온은 한 가지라고 했죠. 어쨌든 간에 얘는 헬륨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2, 4에서. 하지만 전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헬륨에는 전자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뜻은 하나를 잃었겠죠. 그래서 얘가 이온이라는 거고 나머지는 원자겠죠. 얘는 전자가 2개 있네요. 근데 원자잖아요. 그러면 헬륨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이 동그라미, 색칠된 동그라미가 양성자라는 거 알 수 있겠죠. 2, 3. 그럼 얘는 당연히 H1, 2라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양성자다. 틀리죠? 다음, 나는 이온이다. 틀리죠? 다가 이온이죠? 양성자 수분의 질량수는 다. 양성자 수분의 질량수는 이렇게. 나는 양성자분의 질량수는 이렇게니까 다가 나보다 크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리튬 37 이렇게 있고 베릴륨 이온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죠. 기억부터 디귿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튬에 포함된 입자수는 기억이 니온보다 크고요. 디귿의 수는 같지 않다 라고 하면, 일단은 리튬 이거에 양성자 수 3, 중성자 수는 7-3에서 4, 전자는 3이겠죠. 그럼 베릴륨 이온, 이거는 양성자 수가 4개죠. 중성자 수는 그러면 9-4를 해서 5개죠. 그럼 전자는 원래 4개 있었는데 하나를 잃었죠. 그럼 3개겠죠. 그러면 전자는 같으니까 디귿의 수는 같지 않다라고 하려면 디귿은 양성자 또는 중성자여야 되고요. 리튬에 포함된 입자수는 기억이 니온보다 크대요. 근데 당연히 기억이 중성자 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디귿은 양성자 수, 니은은 전자, 양성자 그 다음에 전자,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리튬과 베릴륨에 포함된 기억이 중성자였죠. 중성자 4개, 5개 틀립니다. 리튬에 포함된 입자수는 기억, 중성자는 4개, 디귿, 양성자는 3개 틀리죠.
디귿, 베릴륨 이온에 포함된 입자수는 디귿, 양성자수는 4개, 니은, 전자수는 3개니까 디귿이 니은보다 크네요.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x부터 z, 뭐 중성자수 마이너스 양성자수, 전자수분의 질량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럼 봤을 때 x부터 보면은 전자가 2개, 질량수가 3개라고 봤을 때 전자가 2개면은 원자니까 양성자수도 2개겠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중성자수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He2, 3이면은 완전히 만족하는 거겠죠. 전자수분의 질량수가 결국 이거분의 이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전자수는 양성자수랑 똑같으니까. 그럼 Y도 1, 3일 거예요. 근데 중성자가 이렇게 되면 2-1이니까 1 이렇게 나와서 또 1이 바로 나오죠. 그러면 얘는 1, 3이니까 H. 그럼 Z는 보겠습니다. 중성자 마이너스 양성자 수가 2고 전자분의 질량수가 4래요. 그러면 베릴륨의 4, 9를 봅시다. 중성자 수 5개고 양성자 수 4개죠. 그러면 9-4 하면 1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4분의 9를 8분의 18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럼 5, 8, 18 이렇게 하면은 양성자 수 8개, 중성자 수 10개죠. 그러면 2가 나오는 거 맞으니까 얘가 Z다, 얘가 Y다, 얘가 X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억 보기는 질량수 3이니까 틀리죠. Z의 중성자 수 10개인 거 맞죠? 18-8 해서 원자 번호는 X는 H2고 Z는 5죠. 그럼 당연히 틀리죠. 답은 2번이다 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리튬의 동위 원소에 대한 자료다. 리튬의 평균 원자량은 6.94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튬 평균 원자량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나와 있죠. 그럼 중성자 수는 당연히 얘가 더 높겠죠. 얘는 4개, 이게 3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4개, 3개니까 맞습니다. 니은 X가 5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보시면은 평균 원자량이 6.94예요. 그러면은 얘에 더 가까워야 되는 거죠. 그럼 존재 비율이 당연히 100-X가 X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니까 X는 50보다 작아야겠죠. 니은목이 틀립니다. 디귿 두 동위원소 각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라고 했습니다.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1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보시면은 리튬 6부터 볼게요. 이게 중성자수가 3개 있는 것부터 보면은 1g이면은 뭐 예를 들어 6몰이라고 할게요. 원래 6.02몰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6몰이라 하면은 6분의 1몰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g당 7분의 1몰일 거예요. 그럼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당연히 얘가 더 커야겠죠. 그럼 당연히 디귿보기 틀려서 답은 1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19번 보겠습니다. X의 동위원소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 4분의 1, 4분의 3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전자수는 얘가 얘보다 크다. 전자수는 같죠. 양성자수가 같기 때문에 X2 분자 중에서 얘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을 물어봤어요. 즉 X2 그러니까 XAA가 있을 거고 XA, XEA가 있을 거고 XA 플러스 E, A 플러스 E네요. XA 플러스 E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보면 얘가 존재하는 비율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겠죠. 얘가 존재하는 비율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일 겁니다. 그럼 얘가 존재하는 비율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얘가 여기 2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끝내면 안 돼요. 2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수학에서도 보면은 XA, XA 플러스 E 확통해서 보면은 이거와 뭐 이게 다르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얘가 순서가 바뀌면 다르다 해서 곱하기 2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존재하는 비율이 얘 구하는 거였죠? 그럼 얘가 2, 1 해서 8분의 3이겠네요. 그럼 16분의 3 니은 보기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16분의 3 그냥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을 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디귿 보기 AX, A 플러스 EX의 각각의 원자량이 주어지면은 X의 평균 원자량 당연히 알 수 있죠. 당연히 3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고 금박 주위에 원형의 형광 스크린을 장치하고 알파 입자를 금박에 충돌시킨다 뭐 이런
실험 아까 얘기했죠. 발견된 입자는 원자 핵입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거 틀렸죠. 플러스 전하를 띄죠. 니은 보기. 원자의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죠. 빈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많이 통과하는데 일부가 튀어나오거나 휘어진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고,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 차지하는 거 맞죠? 답은 2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원자 또는 이온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다 라고 나와 있고, 가부터 다는 다음과 같대요. 자, 가는 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대요. 그럼 얘는 안 되고요. 얘를 보면은 중성자수가 10개고 전자수는 9 더하기 1 해서 10개가 되죠. 그럼 가가 이거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나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대요. 그러면 원자라는 거니까 얘 아니면 얘입니다. 근데 얘 모르죠 아직. 다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같대요. 근데 양성자, 중성자는 얘는 달라요. 그러면 얘가 양성자와 중성자수가 같아야 되니까 다가 이렇게 될 거고, 같으려면 x는 20이어야겠죠. 10개 10개로. 그럼 나는 저절로 탄소 이렇게 됩니다. 가는 원자다. 틀리죠. 이온이죠. 중성자수는 가와 다가 같다. 가의 중성자수 10개, 다의 중성자수 10개니까 맞죠. 디귿 보기. 원자 번호는 가는 9고 나는 나가 탄소니까 6이죠. 그럼 가가 나보다 큰 거 맞죠. 답은 4번이다.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용기 속에 혼합기체에 대한 자료다라고 나와 있고요. 들어있는 전체 양성자수분의 전체 중성자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얘 몰로 바꿀 거예요. 몰로. 그럼 얘는 원자량이 16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얘는 분자량이 계산해 보면 32 더하기 13 해서 45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16분의 0.8이니까 160분의 8, 즉 0.05몰이 있는 거고, 얘는 45분의 1.5, 즉 450분의 115니까 30분의 1 몰이 있는 거죠. 얘는 20분의 1 몰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전체 양성자수부터 보시면 여기에 양성자수는 6, 8이니까 6 더하기 8 곱하기 2를 해서 22개가 있을 겁니다. 그럼 22 곱하기 30분의 1 더하기 얘는 양성자수가 16개죠. 그러면 16 곱하기 20분의 1 분의 22 곱하기 중성자수 물어보니까 얘는 중성자수가 7 더하기 8 곱하기 2죠. 그럼 23이겠죠. 23 곱하기 30분의 1 더하기 16 곱하기 얘는 중성자수가 6개에다가 얘는 중성자수 없으니까 6개죠. 6개 곱하기 20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60을 곱할게요. 분자에. 그럼 44 더하기 48분의 46 더하기 18이 됩니다. 그럼 얘는 92분의 64가 되니까 2로 나눴을 때 43이 아니죠. 2로 나눴을 때 46, 얘는 2로 나눴을 때 32, 2로 나눴을 때 23, 얘 16, 23분의 16. 잠시만요.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좀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얘의 분자량은 16이니까 16분의 0.8몰 해서 20분의 1몰, 얘는 분자량이 45니까 45분의 1.5 해서 30분의 1몰이 나왔었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에 있는 양성자수는 원래 6개에다가 수소 4개 더해서 10개, 중성자수는 12-6 6개죠. 왜냐하면은 얘는 중성자가 없으니까. 얘를 보시면 6, 8이니까
13, C, 16, O2, 6, 8 이렇게 적어보면 양성자 수는 6 더하기 8 곱하기 2를 해서 22가 나오는 게 맞고요. 중성자 수는 7 더하기 8 곱하기 2를 해서 23이 나오는 게 맞죠. 그럼 봤을 때 얘 간단하게 그냥 20분의 1몰, 30분의 1몰이니까 3몰, 2몰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전체 양성자 수부터 보면 3 곱하기 양성자 수 10개 더하기 2 곱하기 양성자 수 22개 분의 다시 3몰 있고 얘는 중성자 수가 6개 있죠. 3 곱하기 6 더하기 2 곱하기 중성자 수 2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0 더하기 44 74분의 18 더하기 46 하면은 64 나오죠. 그럼 얘는 2로 나누면 37, 2로 나누면 32니까 4번 나오네요. 아까 계산 실수가 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자 A부터 D에 대한 자료고 기억부터 리을은 각각 A부터 D 중 하나이다. 가와 나는 전자와 중성자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럼 봤을 때 전자수가 중성자수보다 많으려면 이온이어야 돼요. 하지만 원자죠. 그럼 당연히 가가 중성자수가 될 거고 나가 전자수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이걸 나타내는 거겠고 얘는 이걸 나타내는 거겠고 디귿은 9 플루오린에다가 중성자수 10개니까 19 얘는 전자 10개니까 네온에다가 10 그 다음에 중성자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다 알 수 있었던 거죠. A와 B의 양성자수분의 질량수는 2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양성자수분의 질량수 하면은 2 맞아요. 얘는 아니에요. 얘 아니죠. 얘죠. 그럼 A와 B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이다 라고 알 수 있고요. B는 C의 동위 원소래요. 얘랑 얘랑 동위 원소죠. 그러면 B랑 C는 다시 기억과 리을 중 하나이죠. 그럼 겹치는 거 B가 기억이겠고 A가 니은이겠죠. 그럼 얘가 B가 기억이니까 C는 리을이겠죠. 그러면은 D가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질량수는 A가 C보다 크냐 물어봤는데 A가 니은이었죠. 니은은 질량수가 20 C는 질량수가 리을이니까 18 그럼 맞네요. 이것까지 맞으니까 모두 다 성립하는 거예요. 가는 전자다. 틀리죠. D의 양성자수의 개수 D는 디귿이죠. 양성자수 9개 맞죠? 질량수 B는 A가 니은이었으니까 20 C가 리을이었으니까 질량수가 18 이러면 5대4가 아니라 10대 9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디귿 보기도 틀려서 답은 2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1기압의 물과 중수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죠. 뭐 다음과 같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얘랑 얘는 동위 원소죠. 그랬을 때 물리적 성질이 같느냐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물리적 성질은 다르죠. 2번 분자 한 개에 포함된 전자수라고 물어봤습니다. 전자수는 얘 전자수가 10개 2 더하기 8 얘도 2 더하기 8 해가지고 10개 당연히 같겠죠. 2번 보기 틀리죠. 3번 3.8도씨 1기압에서 고체고 기체예요. 그럼 당연히 고체랑 기체 봤을 때 액체에서 고체로 변화했을 때 부피가 증가하죠. 그럼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가 작아지죠. 그럼 밀도가 작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3번 보기 틀립니다. 4번 보기는 나에서 뭐 H 중수의 10g에 포함된 분자수분에 물에 180g에 포함된 분자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분자량이 얘 18이고 얘 20이잖아요. 그럼 얘는 0.5몰이죠. 얘는 180g 있으니까 10몰이죠. 그럼 0.5분의 10 하면 20 맞네요.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문제 풀 수 있는 겁니다. 얘랑 얘는 당연히 밀도 비교하면은 고체가 얘 중수의 고체가 당연히 밀도가 더 크니까 부피는 얘가 더 작다라고 생각해서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자 번호 10이래요. 그럼 네온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질량수가 A는 20이래요. 그럼 N2, 10, 20. 얘는 원자량이 21이래요. N2, 10, 21. 얘는 질량수 20이래요. N2, 10, 22라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존재 비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양성자 수는 A와 B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양성자 수는 당연히 같죠. 중성자 수의 B는 A가 20, C가 22니까 10대 11이죠. 틀립니다. 디귿 X는 21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계산을 해야겠네요. 일단 중성자 수 비율 이거 잘못 계산했네요. 중성자니까 질량수가 아니죠. 얘 10이고 얘가 12니까 5대6 맞죠. 얘 맞고요. 디귿 X는 21이다 라고 보면은 20 곱하기 100분의 90.5 더하기 21 곱하기 100분의 0.3 더하기 22 곱하기 100분의 90.1을 해야 돼요. 근데 애초에 20에 90.5%가 포함되어 있는데 21이 될 수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아닐 겁니다. 계산해도 아니에요. 21은 아닙니다. 뒷보기 틀려서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성자수와 전자수분의 질량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얘는 10분의 20이고 얘는 10분의 24네요. 근데 중성자수에 따라서 뭐 대충 바꿔주면은 5분의 11, 5분의 12라고 봅시다. 그럼 얘는 분소 5, 11이면은 중성자수 6개 맞으니까 맞습니다. 얘는 중성자수가 12개래요. 그럼 10분의 20이 그대로 갖다 써서 이렇게 쓰면은 또 맞죠. Z2 플러스 보시면 전자분의 질량수예요. 근데 원래 양성자수에서 2개를 빼줘야 돼요. 2개를 빼줘야죠. 전자는 잃어야 되니까. 그럼 보시면 10분의 24라고 봤을 때 전자 2개를 잃을 거니까 12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 2개를 잃었죠. Mg2 플러스에다가 중성자수 12개를 넣으면 24가 되겠죠. 그럼 전자수 10분의 중성자수가 12다, 질량수가 24다 해가지고 10분의 24, 2.4도 맞고 중성자수 12개도 맞죠. 그러면 X, Y, Z 다 구한 겁니다. 이렇게 Z2 플러스의 양성자수는 12개고 질량수는 24죠. 2인 거 맞습니다. 질량수는 X가 20이고 Y는 11이죠. 2배 맞습니다. 전자수는 Z2 플러스가 12-2에서 10개, Y는 분소니까 5개, 2배 맞네요.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F2, B열2의 분자량에 따른 자연계 존재 비율. F2는 38밖에 없대요. 존재 비율 얘 하나래요. 그럼 2가지 동위원소가 아니라 1가지였겠죠. 기억보기 틀리죠. B열의 분자량이 보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158, 160, 162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럼 봤을 때 동위원소가 이게 B열2의 분자량이 3개가 나와 있다는 거는 B열의 동위원소가 2개가 있었다는 뜻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B열 A, B열 B라고 했을 때 얘네 2개의 평균 분자량이 총 3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2개일 때 3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존재 비율이 4분의 1, 2분의 1이래요. 그럼 당연히 얘가 50% 있고 얘도 50% 있어야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2분의 1인 겁니다. 그럼 따라서 얘가 평균 분자량이 160이라는 거는 얘네 2개의 평균 분자량이 160이었다는 소리고 자 잠깐 지울게요. 158이라는 건 하나당 2로 나눴을 때 79, 얘는 81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79였고 얘가 81이었는데 50% 있으니까 B열의 평균 원자량 80인 건 맞죠. 디귿 자연계의 분자량이 99인 B열 F가 존재할 수 있냐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F는 무조건 19잖아요. 38 나누기 2에서 그럼 79 더하기 19에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80 더하기 19 하면은 81 더하기 19를 해도 안 나오죠. 99인 분자는 존재하지 않죠. 답은 1번이다 라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뭐 수소 나와 있고 헬륨 나와 있죠. 뭐 그 다음에 X이온 나와 있습니다. 전자수분의 중성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전자수분의 중성자수가 얘는 1이래요. 그러면은 A가 당연히 2였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He, EB가 전자수분의 중성자수가 0.5래요. 그럼 He, E, 3이었겠죠. A2, B3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x 플러스에 b가 3이었으니까 3의 c예요. 근데 전자수분의 중성자수가 2래요. 3인데 하나를 잃을 거니까 전자수는 2개일 거고 중성자수가 그러면 4개여야 된다는 소리죠. 얘는 7이었고 x는 리튬.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A, B, C 다고 했죠. A 더하기 B 5 받고 C는 7이죠. 틀립니다. X 플러스의 전자수는 3-1에서 2. 양성자수는 3. 1.5 맞죠? 답은 4번이다. 표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X15, X14-, Y23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자, X-14 이거 보시면은 니은의 수와 디귿의 수가 같대요. 근데 얘는 양성 이온이기 때문에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같을 수 없거든요. 그럼 니은과 디귿은 양성자, 전자 이렇게 두 개가 될 수 없고 얘네가 둘 중에 하나가 중성자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역과 디귿도 역시 얘를 보시면 원자잖아요. 원자면은 무조건 양성자랑 전자랑 같아야 돼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B 플러스 1이고 B니까 기역의 수 나와 있으면 얘가 양성자라고 봤을 때 얘가 중성자. 그랬을 때 얘가 전자라고 보시면 얘는 AA, 얘도 A라고 나와 있을 때 전자가 A랑 같게 되는 거면 X15고 X14-죠. 근데 전자수가 같을 수 없죠. 얘네 두 개가. 얘는 이온이고 얘는 원자인데. 그럼 얘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양성자, 얘가 전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니은이 양성자라고 생각했을 때 전자, 중성자라고 보면은 모든 게 다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니은은 틀리고 B는 A 플러스 4라고 나와 있는데 X14-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A죠. 그러니까 A는 7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양성자 B, B 플러스 1 얘네 두 개 했을 때 23 나오니까 B는 11이죠. 그럼 당연히 맞겠죠. Y 플러스에서 기역의 수는 10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원자번은 11이니까 11-1하면 10 맞죠? 답은 5번이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